대한민국 최고의 신명의가 치유의 길을 제시해드립니다. 지난 겨울 정부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할 만큼 전국적으로 독감이 대유행했는데요. 실제로 독감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른 유명인의 소식이 전해지는 등 그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흔해서 간과하기 쉬운 호흡기 질환, 독감에 대해 신명의 유용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내과 유홍입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독감이라고 부르는 호흡기 질환의 개념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독감,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급성 호흡기 감염 질환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A, B, C가 있고 주로 인체에는 A와 B 독감이 감염되겠습니다. 그럼 A형과 B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서 A형과 B형 차이점은 첫째, 인플루엔자 A형은 대유행을 일으키는 팬데믹 형태입니다. 조류, 돼지 등 동물에게도 감염이 되고요. I형으로서 H1N1, H3N2로 세분화됩니다. 주로 10년에서 40년마다 대유행을 일으키는데요. 예를 들어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는 시점 1918년도부터 20년도에 시작된 스페인 독감, 당시 전 세계 인구가 17억 정도 되었었는데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1,700만 명 정도 됩니다. 전 세계 인구의 1% 정도가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 인플루엔자, 특히 대유행 일으키는 인플루엔자는 인류에게 큰 재앙을 일으킨 패스트, 흑사병, 그 다음에 천년두와 더불어서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로 유행 시기는 12월에서 1월에 유행하고 있고요. 인플루엔자 B형은 엔데믹이라 해서 소유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역적 단발적으로 발생을 주로 하고 사람에게만 감염이 됩니다. I형은 따로 분류하지는 않고요. 주로 발생하는 시기는 2월에서 3월, 늦겨울, 초봄에 발생을 합니다. 다른 특이적인 증상으로서는 소화기 증상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독감을 의심할 수 있는 주요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 감기와 달리 독감은 내가 언제 독감에 걸렸다 하는 걸 또렷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갑작스러운 이 돌발적인 발열, 몸살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통도 있고 기침도 하고 근육통, 콧물, 인후통 모든 증상이 다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독감이라고 하면 사실 그냥 독한 감기 정도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우리 독감과 일반 감기의 차이 어떤 게 있을까요?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서 생기는 독감이죠. 인플루엔자죠. 감기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한 200가지 정도의 바이러스가 있고요. 뭐 리노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콕사키 바이러스 같은 다양한 종류의 그 바이러스가 감기를 일으키는데요. 감기로 인해서 감기 치료에는 특별한 약물이 없습니다. 저절로 잘 나으니까요. 보통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되면 낫고, 그렇지만은 독감은 상당한 합병증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폐렴이나 기존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기존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으로서 좀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치료법도 따로 개발이 되어 있고요. 네. 우리도 지난 겨울에 8년 만에 독감 대유행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계절마다 독감이 유행을 하는 이유가 원인이 뭘까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돌연 변이를 일으킵니다. 주로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가진 항원 내에서 소규모의 그 변이를 일으키면서 새로운 변이행이 해마다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H3N2 또는 H1N1처럼 변이행이 생기게 되면은
인체에 그 변이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감염이 되면 인체는 그 독감에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대유행을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파가 되길래 이렇게 대유행이 일어나는 건가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주로 드로플릿이라 해서 그 비말, 그 재채기할 때 또는 기침할 때 튀어나가는 이런 공기적으로 튀어나가는 이런 액체 덩어리로 인해서 비말에서 전파가 되는데 때로는 90cm 이내 거리에서 공기 감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폐쇄되어 있는 공간 내에서 집단적으로 감염이 발생할 수가 있죠. 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그 건조한 점액에서도 수시간 동안 이렇게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수하거나 또는 뭐 직접적인 접촉, 의류, 친구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독감이 대유행할 때 좀 날씨가 추워도 환기를 자주 해주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렇게 퍼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전염력은 얼마나 지속이 되나요? 해마다 겨울철에 인구의 10%에서 한 20%에서 그 독감이 유행을 하는데요. 전염력은 증상이 나타나기 1 내지 2일 전부터 있고요. 증상이 있고 나서 4 내지 5일간 그 전염력을 지속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독감이 자체의 증상도 심하지만 더 무서운 게 합병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합병증이 올 수 있나요? 독감은 일반 감기와 달리 그 호흡기 관련 합병증이 많이 생기는데요. 폐렴, 호흡곤란이 생길 수가 있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콩팥이 신장질환이 있는 이런 분들은 기저심폐질환이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되는 고령층에서 그 독감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90% 이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인층에서의 기저질환을 갖고 있으신 분들, 만성간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폐질환, 당뇨병, 혈액종양 이런 분들에서 사망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협적인 질병인 만큼 제때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독감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네, 독감 치료에는 약이 나와 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이 48시간 이내, 증상이 있고 나서 48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초기에 항바이러스제를 사용을 해서 독감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해야만 차후에 증상 완화가 있게 되겠습니다. 종류로서는 페라미플루 주사제가 있고요. 먹는 약 타미플루가 있고요. 흡입용 리렌자가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분이 섭취가 필요하고요. 격리기간은 5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항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능 및 복용 방법별로 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타미플루 먹는 독감 치료제가 있는데요. 성분명은 오셀타미비라 해서 1살 이상부터 전 연령층에 걸쳐서 그 약 복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은 하루에 2번 드시고 5일 동안 복용하게 되겠습니다. 부작용으로서는 타미플루 부작용은 구역질이나 소화기 증상이 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만 좀 경미한 편이죠. 두 번째는 그 페라미플루라 해서 성분명은 페라미비르 주사제가 있습니다. 주로 병원에서 많이 쓰는 거고요. 병원에서 많이 쓰는 이유는 신속합니다. 주사 한 번으로 치료가 끝나고요. 증상은 주사 맞고 나서 하루 내지 하루 반나절 정도 지나면 독감 증상이 완화가 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연령층은 2살 이상 전 연령층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흡입제가 있는데요. 상품명은 리렌자 로타디스크라고 해서 약품명은 자나미비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감을 치료를 한 이후에 재발할 가능성은 없나요? 이 한 번씩 질문을 받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을 해서 그 한 시즌에
독감의 종류가 이렇게 한 종류가 유행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 종류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H3N2 I형을 가진 독감이 하고 H1N1 I형을 가진 독감 백신이 동시에 한 시즌에 유행하지 않으니까 한 가지 종류의 독감에 걸리고 나서 재감염되는 위험성은 적습니다.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무엇보다 예방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백신 접종이 있죠. 그런데 이 백신 접종에도 여러 개의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독감 백신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항원을 가지고 백신을 조제하게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3가 백신이라고 해서 A형 인플루엔자 항원 2종류하고 B형 인플루엔자 항원 1종류하고 해서 3가 백신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다른 종류의 항원을 가진 바이러스가 유행하게 되면은 예방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요즘은 3가 백신 말고 주로 4가 백신 A형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항원 2종류하고 B형 인플루엔자 항원 2종류를 가지고 조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으면 독감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예방접종의 효과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해마다 독감 유행 시기가 10월 달부터 다음 해 4월 달까지 유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백신 예방접종은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달까지 백신 예방접종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은 2주 후에 항체를 생성하게 되고요. 인플루엔자 백신은 70에서 한 90% 정도의 우수한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한테서는 백신 맞고 나서 생기는 항체 생성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인에게서 독감 예방 접종을 했을 때 합병증이 50에서 한 60% 정도 합병증 감소 효과가 있고요. 사망률 또 노인에서는 80% 정도 줄일 수 있는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면 일반 감기도 예방이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서 감염되는 거고요. 일반 감기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한 200종류 정도 되는 바이러스가 감염으로서 생긴 거라서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그래서 감기는 보통 치료 없이 그냥 이틀 내지 5일 정도 만에 합병증도 잘 안 생기고 이렇게 대부분 잘 낫죠. 또 특별한 치료법도 없습니다. 잘 드시고 충분히 휴식하면 되는데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이라서 증상 자체가 아주 심각한 증상을 나타내고요. 합병증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그 해에 예상되었던 백신의 I형이 아닌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 감염됐을 때는 예방 백신의 효과도 떨어지고 대유행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 몇 가지를 드려보도록 합니다. 먼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맞았는데도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걸릴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을 하고 나서 약 2주 정도 지나서 방어 항체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수가 있고요. 또 그 해에 만들어진 백신이 함유하고 있는 바이러스 I형과 그 해에 유행하는 바이러스 종류가 다르면은 백신의 예방 효과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감염될 수가 있고요. 또 백신을 접종받는 사람의 연령이 나이가 고령으로 갈수록 항체 생성 능력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경우도 있고 또 기저질환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 백신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럼 교수님, 저는 사실 평소에도 감기에 잘 안 걸리거든요. 저처럼 감기에 잘 안 걸리는 건 유전적인 영향인가요? 타고나는 걸까요? 아, 네. 이런 자주 질문을 받는데요.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들은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데 안 걸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여러 번 걸리기도 하는데 전혀 걸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 의사들 사이에서도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본 결과 감염이 잘 안 되는 사람은 과거에 어렸을 때 이미 그 질환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항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행하는 그 질환에 대해서 대응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고요. 또 유전적인 그로 보면은 그 면역 능력이 좀 뛰어나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3가로 이미 예방접종을 했는데 내가 4가로 한 번 더 예방접종을 맞고 싶다. 가능한가요? 이거는 상가 백신과 그 맞고 나서 4가 백신을 추가 접종하는 경우에 그 얻을 수 있는 그 이득과 위험, 을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사실은 충분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백신 접종 능력이 없는, 백신 접종력이 없는, 맞은 적이 없는 만 9세 미만 소아의 경우에는 보통 2번을 놓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백신은 매 절기에 그 1회만 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유행하는 질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 임산부 분들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임산부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맞아야 할까요? 네, 맞아야 합니다. 임산부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경우에 폐활량이 감소되고 면역 기능 변화가 오면서 인플루엔자로 인한 중증,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특히 임산부에게서는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임신 2주상기 또는 3주상기에 있는 임산부는 인플루엔자에 관련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이 4배 이상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절기에 임신 예정인 여성은 백신을 맞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내과 질환이 있는 임산부는 임신 주상기에 상관없이 인플루엔자 유행하기 이전에 예방접종을 맞도록 권장합니다. 사실 예방접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예방을 해서 내 몸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모든 국민이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생활 속에서 독감을 유행할 수 있는 예방 수칙 몇 가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독감 예방을 하시려면은 첫째 면역력을 증강시켜야 되는데요. 충분한 수면, 7시간 이상의 수면을 확보하시고 잘 드시고 충분히 쉬시고 그 다음에 외출했다 돌아오시면은 흐르는 물에다가 비누로서 손을 30초 이상 씻고요.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에 빨리 방문해서 적절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당부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독감을 염려하시는 시청자분들께 꼭 당부해 주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비타민 C를 복용하면은 신체의免疫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손 자주 씻고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않도록 조심을 하시고요. 독감 유행하기 전에 독감 백신 예방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독감이라고 생각되는 증상이 있으면 48시간 이내에 그 의료기관을 방문을 해서 항바이러스제 처방 받으시고요. 해열 진통제 복용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그 평소 기초 체력을 잘 길러두어서 면역력을 올려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명희 내과 전문의 유용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